초겨울 바람이 서울 외곽 아파트 단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소연은 두 손을 코트 주머니에 넣은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남편 준호의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날이었지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시댁 방문은 여전히 마음을 가볍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몸은 익숙해졌지만 마음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따뜻한 실내 공기와 함께 박은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인 은정은 미소를 띄었지만 그 미소에는 일정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왔니, 소연아? 추웠지? 시어머니의 말은 다정했지만 끝 어미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연은 괜찮아요 어머니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연스러운 인사였지만 목소리는 조금 작았습니다. 시어머니인 은정은 소연의 외투를 받아들며 요즘은 회사 일 힘들지? 우리 때는 이맘때면. 하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소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들었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늘 은근한 비교를 동반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아니었지만 소연은 그 속에서 기대와 기준을 느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고 낮은 유리 테이블 위에는 차와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늘 남을 위해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연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챙김이 때로는 자신을 평가하는 듯한 감정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음식 많이 하셨죠? 소연이 좋아하는 잡채 있다 했잖아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며느리가 좋아하니까 해야지 하고 말했습니다. 말뜻은 좋았지만 소연은 묘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것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은정은 자연스레 소연의 식습관을 살폈습니다. 소연아, 너는 간을 조금 더 세게 먹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먹더라. 사소한 말이었지만 소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 그냥 보통으로 먹어요 하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은정은 칭찬인지 지적인지 모호한 말투를 자주 사용했지요. 그 말투는 무의식적이었고 오래된 습관이었지만 소연에게는 조심스러운 감정을 남겼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작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은정은 소연의 일상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소연은 대답하면서도 말을 선택해야 한다는 긴장을 느꼈습니다.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오해로 이어질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은정의 표정도 소연의 말에 따라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둘은 상대의 진심을 느끼고 싶었지만 서로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저녁 시간이 지나며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있었지요. 소연은 귀가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살짝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너한테 잘해주고 싶은 거 알아. 그냥 표현 방식이 조금 달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름은 가끔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거리는 작았지만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작은 어색함이 앞으로 더 큰 감정의 파동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초봄의 바람이 아직 차가운 기운을 머금고 있던 주말 아침, 소연은 주방에 서서 천천히 채소를 다듬었습니다. 다가올 명절 준비 때문이었지요. 시댁에서 올해는 가족끼리 간단하게 모이자고 했지만 간단함이라는 기준이 서로 달랐습니다. 은정에게 간단한 명절은 여전히 손이 많이 가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졸린 눈으로 주방을 기웃거렸습니다. 여보, 너무 서두르지 마. 엄마가 많이 준비하실 텐데. 소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챙겨가야 하잖아요? 손 놓고 가면 좀 미안하니까. 준호는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엄마가 원해서 하는 것도 많으니까. 하지만 그 말이 소연의 마음을 가볍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은정이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녀가 기대하는 이미지가 소연을 압박했지요. 준비된 며느리, 성실한 모습, 이런 기준은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느껴졌습니다. 명절 당일 소연과 준호는 음식이 담긴 보자기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을 열자마자 은정의 시선이 소연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이걸 내가 다 했니? 힘들었겠다. 말은 칭찬 같았지만 은정은 이어 보자기를 열어보았습니다. 요건 조금 싱거웠겠네. 내 입에는 그래 보이네. 조금만 다시 간해볼까? 그 순간 소연은 속으로 작은 파문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음식이 은정의 손길을 거치면 마치 더 나은 것이 되는 듯한 기분. 그것은 가르침인지 보완인지 평가인지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맛봤거든요. 은정은 잠시 멈추더니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명절 음식은 손님들도 드실 텐데. 내가 조금만 다듬을게. 소연은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가 눈으로 괜찮아 하는 신호를 보냈지만 마음의 작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이며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소연의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은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연이 준비한 음식을 자랑하려 했지만 이미 마음이 닫혀있던 소연에게 그 말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연이가 준비한 음식이야. 내가 조금만 손을 봤어. 조금만 손을 봤어. 그 말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식탁에 앉은 후에도 어색한 공기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소연에게 가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너 요즘 회사 일 많이 힘들다 했지? 그래도 집안일은 어느 정도 해야지. 너무 바쁘면 몸 상해. 소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어머니. 은정은 놀란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고. 걱정돼서 그랬지. 말은 겉으로 부드러웠지만 서로의 감정은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도움이라고 생각했고 소연은 기대치의 재확인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녁이 가깝게 흘러갈 무렵 소연은 잠시 베란다 쪽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석양이 퍼지는 걸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조용히 문이 열렸습니다. 은정이었습니다. 소연아, 아까 말한 거 기분 나빴니?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표정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내가 말이 좀 직설적이긴 하지. 근데 너한테 잘했으면 해서 그래. 우리 집 며느리니까. 그 말은 의도는 따뜻했지만 소연의 마음에 더 깊은 무게를 얹었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바라보시는 자리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은정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속마음을 직접 들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더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불러 잠시 자리를 떴고 말은 공중에 머물었습니다. 귀가하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준호가 운전을 하며 슬쩍 물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소연은 창밖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조금.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아니, 그냥 내가 잘 모르겠어? 그 밤 소연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말, 작은 행동, 작은 표정들이 조용히 쌓여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아니면 이미 너무 지친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은 다음 챕터로 이어질 더 깊은 갈등의 서막이었습니다. 초여름의 햇볕이 점점 강해지던 어느 토요일, 소연은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지난 명절 이후 은정과의 관계는 조심스러운 거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따로 싸운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가 조금씩 멀어진 느낌이었지요. 준호는 중간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애썼지만 두 사람의 미묘한 긴장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은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 모임을 겸해 집들이처럼 집에서 작은 식사를 준비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소연아, 오미자청 담가놨으니 와서 좀 맛봐. 나중에 너도 해볼 수 있게 알려줄게. 문자 메시지는 다정했지만 소연은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려줄게라는 문구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지요. 하지만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너한테 더 다가와 보려고 하는 것 같아. 이번에는 조금 괜찮을 거야. 소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모임 당일 소연은 정성껏 준비한 샐러드와 직접 만든 떡갈비를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을 지나며 이번에는 잘 지나가길 하고 조용히 바랐습니다. 은정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 음식도 해왔네. 힘들었겠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소연은 또다시 가볍지 않은 힘을 느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은정은 소연의 음식을 살펴본 뒤 말했습니다. 아, 이건 조금 덜 익은 것 같네. 불 조절을 잘못했나 봐.
내가 다시 한번 지져줄게. 어머니 그냥 드셔도 괜찮아요? 제가 시간 맞춰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도 손님들 오시는데. 우리 집 체면도 있잖아. 소연의 가슴이 순간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그 말은 의도가 무엇이든 그녀에게 너의 방식은 아직 부족하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뒤 다른 친척들이 도착하며 집안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퍼졌지만 소연의 마음은 자꾸만 조용한 어둠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 은정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소연이가 만든 건데 내가 조금 손봐서 더 맛있어졌어. 맛 한번 봐봐.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한 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은정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잘하긴 했는데 내가 조금 더 한 거지. 왜 그래 소연아? 저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많이 노력했는데. 그 순간 목소리가 떨렸고 소연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또렷하게 울리는 감정의 파문이었습니다. 주변 친척들은 당황하며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은정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니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 말이 나오자 소연의 눈물이 한 줄 흘렀습니다. 준호가 급히 중재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소연이 요즘 많이 힘들었어요. 은정은 말없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도 당황했고 오해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짝 닫자 바깥 공기가 차갑게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까? 그냥 작은 말이었는데. 왜 이렇게 무너졌지?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여보, 괜찮아? 소연은 눈물을 훔치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이런 자리에서.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 그동안 참았잖아. 그러나 은정은 베란다 쪽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물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그냥 도와주려 한 건데. 하지만 은정은 아직 소연에게 다가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소연도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의 벽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모임은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소연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울었고 준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핸들을 붙든 손에 힘만 주었습니다. 그 밤 소연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 이제 뭔가 달라져야 해. 그 결심은 아직 희미했지만 어둠 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은 다음 장에서 펼쳐질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초여름의 장맛비가 며칠째 이어지던 어느 평일 저녁, 소연은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마음은 어지럽고 지난 모임의 기억이 여전히 가슴을 눌렀습니다. 눈물과 어색함, 그리고 말하지 못한 감정이 계속 끌려다니듯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그런 그녀의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여보, 요즘 진짜 많이 힘들지? 소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레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도 많이 생각하더라. 그날 이후로 그냥 속상했대. 소연은 잠시 멈춰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속상해 정말 잘하고 싶었거든. 그 말은 오래 참았던 감정이 처음으로 바깥 공기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소연은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였지만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랑. 친정엄마는 한참 듣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힘들겠다. 근데 소연아, 너희 시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잖니. 말투가 조금 거칠어도 마음이 밉진 않은 분 같구나. 알아 근데 난 자꾸 작아져? 작아지는 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어른들 마음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단하진 않아. 내가 조금만 먼저 말 걸어주면 그분도 후련해질 거야. 그 말은 소연의 마음 한켠을 조용히 흔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처받는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 감정이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관계는 둘이 만드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 소연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도망가지 말자. 피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며칠 후 소연은 조심스레 은정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대로 이야기 못 드리고 돌아와서 죄송했어요. 괜찮으시면 주말에 잠깐 뵙고 싶어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그래. 나도 보고 싶다. 시간 맞춰 오너라. 그 문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은정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은 따뜻하지만 표현은 투박했지요. 주말 소연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은정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소연은 눈빛이 조금 부드럽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왔니?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지난 일에 대한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자 은정은 먼저 차를 내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가 창밖에서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그 조용한 소리 덕분인지 두 사람의 긴장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은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그날 내가 울 줄은 몰랐다.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건 아닌가 싶어서.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했어. 소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그런 표정 지으시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더 죄송했어요. 은정은 손을 모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었다. 근데 요즘은 뭐가 도움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 소연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도 주저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둘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은정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소연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말할 용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은정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내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나 봐. 나도 나이가 드니까 자꾸 예전 습관이 먼저 나오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계속 혼자 참고 있었어요.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을 누르던 가장 무거운 감정이 그 자리에서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잠시 뒤 은정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연아, 다음에 음식 만들 때 너의 방식도 좀 가르쳐줘. 내가 요즘 감이 떨어져서. 소연도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저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어색했던 공기 속에 작은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오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서로의 내면에서 잠들어 있던 신뢰를 다시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은정은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소연아, 오는 길 조심하고. 다음엔 내가 먼저 연락할게. 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 감사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연은 창밖으로 비가 개는 하늘을 바라보며 느꼈습니다. 아, 정말 조금씩 나아질 수 있겠구나. 그 조용한 희망은 확실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다음 장에서 완전한 결실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가을 바람이 천천히 기온을 식히던 어느 토요일, 소연은 차분한 마음으로 약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먼저 같이 시장을 보자고 연락을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긴장부터 앞섰겠지만 최근의 대화 이후로 소연의 마음에는 조금씩 안정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준호는 아내가 신발을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요즘 어머니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 소연은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좀 놀랐어. 이렇게 먼저 연락 주실 줄은 몰랐거든. 부모님도 너 좋아하셔. 표현이 좀 어색하셔서 그렇지. 준호의 말은 늘 그랬듯 가볍고 담백했지만 소연의 마음을 묘하게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시장은 가을 제철 식재료로 가득했습니다. 대하, 전어, 핵고구마, 갓 따온 배추들이 좌판마다 줄지어 있었고 어딘가에서는 막 삶아낸 옥수수 냄새가 스쳤습니다. 은정은 장바구니를 들고 소연 옆에서 한 걸음 느리게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 둘러보다 은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저기 전어 좀 볼래? 올해 건 기름이 좋다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오늘은 둘이서 저녁 같이 해요? 그래, 너도 바쁘니까 간단히 하자. 예전에 은정이라면 이미 메뉴를 정해놓고 빠르게 움직였을 텐데 오늘은 소연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말투도 한결 부드러워졌고요. 전어를 고르던 중 은정이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난번 말이야. 내가 한 말 계속 생각했어. 작아진다고 했잖니. 소연은 잠시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마음이 너무 좁았어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말 나한테 필요했던 말이었어.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크다 보니 내가 참는 줄도 몰랐지. 소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어머니께 더 말해야 했는데. 괜히 참는 게 예인 줄 알았어요?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말을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 편안한 정적이었습니다. 장을 마치고 은정의 집으로 도착하자 부엌에는 두 사람이 함께 서도 충분할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은정은 앞치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너 방식대로 한번 해보자. 예전에 했던 그 양념 있잖아. 소연은 조금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고추장 레몬 양념이요? 네, 같이 해봐요. 은정은 조용히 소연의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며 먼저 손을 뻗었을 텐데 오늘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는 변화가 있었고 변화 속에는 배움이 있었습니다. 전어를 양념에 버무리며 소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요즘 시장을 자주 나오세요? 은정은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 나도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생각만 많아지더라고. 움직이면 기분도 좀 나아지고. 잘하셨어요? 이렇게 나와서 사람도 보고 하면 훨씬 좋아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있지. 너가 와주는 게 제일 기분이 좋아. 소연은 그 말에 살짝 눈을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오래된 거리감이 조용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졌을 때 분위기는 고요하면서도 편안했습니다. 은정은 소연이 만든 양념 전어 무침을 한 입 먹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며 말했다. 맛있다. 내 손맛이 더 낫네. 소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래요? 그 말에 은정은 조금 멋쩍은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무슨 그런 말을. 내가 한 게 뭐라고. 하지만 표정만큼은 분명 기뻐 보였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설거지까지 함께 했습니다. 물기를 털어내는 동안 은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아,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말해줘. 나도 완벽한 사람 아니라서 못 알아듣는 게 많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하게 답했습니다. 말할게요. 저도 어머니가 뭘 원하시는지 더 여쭤볼게요. 그 대화는 화해를 넘어 관계의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서툴렀던 만큼 앞으로 채워갈 여지도 많았습니다. 그 여백은 곧 가능성이었고 그 가능성은 두 사람에게 더 많은 장면을 허락해줄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연은 가방 안에서 은정이 싸준 반찬통을 꺼내 살펴봤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긴 배추나물, 고구마 조림, 그리고 소연이 만든 양념을 곱게 더씹힌 전어 무침 조금. 그것들은 말보다 확실한 마음의 증거였습니다. 도착하자 준호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머니랑 잘 지냈어? 소연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좀 많이 좋아졌어?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둘 다 대단하다. 서로 노력하는 거 보기 좋다. 소연은 신발을 벗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변해주셨어? 나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 들고. 그 말 속에는 조금 전까지 이어졌던 따뜻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소연은 오래간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올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